예, 안녕하십니까. 서우순복입니다. 오늘은 오트의 AMC 공학, 오늘은 10장 디지털 회로의 접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개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회로를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고속으로 이렇게 스위칭을 이렇게 하는데, 이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제 고주파 성분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좀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시스템 속에다가 디지털 시스템 속에 성능적인 안테나를 설계해 넣는 일을 종종 하곤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접지를 할 때도 이제 저주파 아날로그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1점 접지가 이제 바람직하다고 이제 보통 돼 있는데, 특히 전원 회로 같은 경우는. 근데 디지털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1점 접지가 이제 잡음 결합과 방출의 이제 주된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다점 접지를 해야 된다. 디지털 회로 같은 경우는 접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 의미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구형파가 이렇게 가해지면은 뭐 이제 전류가 이렇게 이제 증가한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하는 요 이제 스위칭 스피드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류를 빠르게 이제 많이 흘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클락 같은 경우는 물론 전류는 작지만은 뭐 이제 우리가 SMPS처럼 많은 전류를 흐르는 건 아니지만 소신호의 이제 작은 전류를 흐르지만은 이제 빠르게 동작해야 되는데, 근데 항상 이제 걸림돌이 이제 요 인덕턴 성분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겠지만은 이제 얘를 최소화해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이제 빠르기를 얻을 수 있다. 이제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빠르기를 얻는다는 거는 이제 이게 우리가 구형팔 할 때 이런 오버슈트 없이 이제 이런 구형파가 아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하려 그러면은 이제 인덕턴스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제 이 장에서는 주로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패턴 이제 PCB 패턴인데 이게 이 패턴에 보면은 이걸 이제 잘라 가지고 이제 이런 저항 성분도 있고, 그다음에 인덕턴스 성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패턴 간에는 이제 이런 콘덴서 성분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PC 패턴 이게 이제 고주파 이제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얘들이 이제 R도 되고 L도 되고 C도 이제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주파 환경에서 어떤 요 이제 이 라인이 이게 이제 절대 0옴짜리 이제 라인이 이제 아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이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고주파 환경에서. 저주파 할 때는 이제 뭐 이제 아무리 얇은 이제 이런 PCB 패턴도 그냥 딱 재보면 0옴이죠. 근데 이제 뭐
수백 킬로헤르츠, 수메가헤르츠 이제 이런 어떤 클럭이 동작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그 RLC 성분이 아주 적지만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처리하는 구형파 신호들에 이제 오버슈트나 언더슈트가 생기고 이제 신호가 왜곡되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이제 원래 이제 이게 주는 신호죠. 이제 이게 주는 신호고 요게 이제 그 이제 PCB 패턴을 거친 신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보면 이제 PCB가 이렇게 꺾이거나 그 다음에 비아가 있으면은 이제 이 요런 파형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톡이 해가지고 인접 라인에 요런 이제 그 이제 노이즈를 유발한다. 한다 이제 그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이 바이패스 캡도 넣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디커플링 캡도 넣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책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참고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이 바이패스 캡. 이 바이패스 캡은 이게 외부 노이즈. 외부 노이즈를 이제 제거하기 위한 게 이제 바이패스 캡이고 디커플링 캡은 뭐냐면은 이제 그 내부 고속 스위칭 한 노이즈 제거.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노이즈 제거라기보다는 이제 그 R은 전류 이제 공급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스위칭을 이제 고속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아주 피크성 전류가 이제 필요한데 그때 전원에서 땡겨 쓰면은 너무 늦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디커플링 캡에 충전돼 있던 이제 그 전류를 이제 피크성으로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이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전류 공급은 역할을 한다. 디커플링 캡 요게 이제 그 빠른 이제 스위칭 시 이제 전류 공급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전압 강화가 안 생긴다. 이제 그 목적이 이제 디커플링 캡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를 이제 제거하는 게 바이패스 캡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이제 그냥 그 위치가 서로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바이패스 캡하고 디커플링 캡 역할을 되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한 7, 80%가 뭐 거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이제 바이패스 캡이냐 디커플링 캡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사실은 잘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그 알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패스 캡은 외부에서 오는 노이즈를 이제 그라운드로 이제 말 그대로 바이패스 시키는 거고 디커플링 캡은 이제 그 디커플링이라는 거는 이제 요 IC1 그러니까 IC1이 이제 스위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이제 전압 드롭이 생기거나 하면은 IC2에 영향을 주겠죠 이제. 근데 디커플링 캡을 이렇게 달아놓음을 해가지고 IC1에서 생긴 이제 그 고속 스위칭에 의한 이제 전압 드롭이 이제 디커플링 캡에 의해 가지고 전류가 공급되니까 이제 그 안 생긴다는 걸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C2에도 디커플링 캡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순간적인 그 고속 스위칭에 따르는 전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IC1의 어떤 스위칭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뭔가 고속 스위칭에 따른 어떤 영향을 안 받는다. 분리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디커플링 캡이라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제 여기 뭐 요 보면 이제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사실 이제 요 오토 책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제가 이제 요 책에서 이제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이제 제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거 이제 요 스큐와 지트 이런 것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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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이제 패턴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이제 생성되는 것도 요 지트하고 그 스큐는 이제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고 그다음 지트는 이제 이렇게 이제 뜨는 거. 이 이제 클럭 신호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이제 뜨는 게 이제 그걸 지트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 델타 T만 딜레이 되는 걸 이제 스큐란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참고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그 뭐 이제 고주파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면은 이 회로를 해석할 때는 이제 이 주파수 영역과 이제 시간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본다. 이제 그 사이의 관계는 이제 요런 식으로 주어진다. 그 이게 이제 시간 영역이죠, 시간 영역. 시간 영역의 구형파를 우리가 이제 풀이에 트랜스폼 하면은 이게 이제 주파수 영역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영역이 주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밴드 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이게 이제 이 상승 시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파수 대역폭.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만일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동한다. 그럼 이게 만일에 이제 뭐 예를 들어 1나노세크다. 여기 1나노세크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이제 318메가헤르츠 이제 이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호 인식이 가능하군요. 이제 대역폭에는 이제 신호 전달이 예, 가능한 이제 주파수 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상승 시간이 1나노세컨드인데 이제 만일에 이제 클럭을 이제 이런 식으로 안 주고 이제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줬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막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3GHz로 줬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게 신호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잘라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신호 인식이 가능한 거고 요거는 주파수가 너무 높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라이징 타임 이제 폴링 타임 대비 내가 이제 주는 클럭 신호가 너무 이제 높으면은 이제 신호 인식이 이제 불가한 능력이 된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요 밴드위스 이제 요걸로 이제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날로그 회로든 디지털 회로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아날로그 회로 같은 경우에 점포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 잡음에 이제 좀 이제 취약한데 근데 이제 디지털 회로 같은 경우는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 그러니까 이 점포기가 없죠. 점포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 잡음에는 이제 그렇게 좀 취약하지 않은데
이제 그 내부 노이즈에 좀 취약하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최근에 이제 최근 이제 그 전원 전압이 이제 뭐 33V, 1.75V, 요새는 뭐 1.2V까지도 이제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제 노이즈에 대한 내성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노이즈에 이제 취약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날로그 회로는 이제 그 외부 노이즈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디지털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어떤 노이즈 영향은 덜 받는 대신에 내부 노이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논리 회로의 이제 잡음 이게 다 이제 그 내부 잡음이겠죠. 이제. 보면 이제 접지선의 잡음, 그 다음에 전원선의 잡음, 그 다음에 전성선로에서 신호 반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접 신호 라인 간의 이제 크로스톡, 뭐 이걸로 이제 좀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내부 잡음인데, 이제 내부 잡음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할 때, 이제 그 중요한 게 이런 이제 이거 이제 분포용이죠, 분포용이요. 이게 이제 PCB 이제 패턴에 이제 그러니까 패턴에 의해서 이제 형성되는 이런 이제 분포 용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이런 그 이제 저기 인덕턴스 성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PCB 패턴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분포 용량 그 내가 이제 이 스위칭을 할 때 이제 그 하이에서 이제 로우로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캡에 있던 게 이제 하이 때 충전됐다가 로일 때 이제 그 방전이 되면서 이제 요렇게 이제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패턴에 있던 L 성분에 의해서 이제 이 V는 L, D2분의 DL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이제 펄스 노이즈를 이제 만들게 되고 요게 이제 케이블을 타고 나가지고 이제 이 방사 노이즈로 이제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이제 저항을 이제 이렇게 둬가지고 어떤 이제 좀 그 이제 충방전에 따른 이제 이 피크 전류를 이제 줄이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개선이 된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이제 좀 이게 그 좀 그렇게 큰 이제 뭐 전류 이제 이런 게 좀 없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회로 같은 경우는 스위칭을 워낙 빠르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급격한 전류 변화가 이제 사실 좀 없게 만드는 게 사실 힘들죠 이제 없게 만드는 게 힘든데 그런데 얘를 줄이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실 저항은 못 달죠 저항은 못 다는데 대신에 이제 전류 그러니까 이게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 아주 이제 뭐 미약한 전류가 흐르는데 걔가 순간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제 요 인덕턴 성분에 의해서 이제 이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급격한 전류는 이걸 이제 우리가 저기 이게 이제 줄이지는 못하니까 대신에 이제 이런 급격한 전류가 이제 발생했을 때 이제 인덕턴스를 최소화시키면은 얘를 최소화시키면은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튀던 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요 55ohm을 안 달더라도 이제 오버슈트가 이렇게 이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에서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인덕턴스를 어떻게 줄일 건가 하는 게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모스 게이트 이제 내부에 보이는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요런 이제 토템폴 이제 회로가 이제 돼 있는데 얘가 온 되면은 이제 오프 될 거고 그 다음에 오프 되면은 이제 얘가 온 되겠죠. 그러면 요 스위칭이 바뀌는 순간에 이제 순간적으로 단락 전류가 흐르고 요때 이제 그 요 이제 요 캡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전류가 충전됐다가 또 이제 이렇게 방전됐다가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과도 이제 접지 전류는 회로에 잡음에 이제 주된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게 고속으로 이제 스위칭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류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가 이제 저기 어쩔 수가 없는데 대신에 이제 그게 발생하더라도 요 인덕턴스를 이제 줄이면은 접지를 통해서 흐르는 인덕턴스를 줄이면은 이제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과도 접지 전류가 흐를 때 이제 그 접지 임피던스를 최소화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파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라이징 타임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임피던스가 이렇게 이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임피던스가 높아진다. 그게 이제 이렇게 그 표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덕턴스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인덕턴스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책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요 H하고 좀 관계가 있다. H를 이제 좀 낮추면은 전체 인덕턴스가 좀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이제 좀 있다. 하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인덕턴스라고 하면은 인덕턴스를 줄이려고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요 D를 이제 이렇게 크게 하거나 그 다음에 요 W를 이렇게 크게 하면은 인덕턴스 확 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이제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다 보면 이제 그 뭐 16비트, 32비트 이제 이런 그 디지털 신호 라인들이 이제 쫙 많이 지나가는데 그걸 막 이렇게 폭을 막 이렇게 엄청나게 넓게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제. 아주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리턴 패스를 이제 좀 이제 잘 하면 좋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턴 패스와 신호 라인 간의 이제 이제 이 높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 계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도체 폭을 두 배를 이제 증가시키면 인덕션은 20%밖에 감소를 안 한답니다. 안 하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를 50% 감소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도체 크기를 12배를 증가시켜야 이제 5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폭을 늘리는 거는, 그러니까 인덕턴스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폭을 이제 크게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답이 아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요 H를 이제 좀 줄이니까 효과가 이제 크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런 또 이 상호 인덕턴스 이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 인덕턴스는 여기 이제 전체 인덕턴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이게 자기 인덕턴스 요거는 이제 상호 인덕턴스 이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이 전체 이제 인덕턴스가 이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호 인덕턴스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인덕턴스가 이제 항상 이제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얘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면 이 트위스트 페어를 쓰면은 이제 이제 상 그 결합도가 좋아져 가지고 이제 상호 인덕턴스가 이제 그 자기 인덕턴스에 근접함으로 총 인덕턴스는 이제 한 개의 인덕턴스와 같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필요 이제 없는 그러니까 거리가 생김으로 해서 생기는 이제 상호 인덕턴스가 줄어들어 가지고 인덕턴스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이 H를 이렇게 이제 좀 줄이는 거하고 그다음 트위스트 페어 같이 이제 그 도슨의 어떤 이제 그걸 줄이는 게 이제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개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그 그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헤어에서 사용되는 이제 실제 접지 시스템을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가 다점 접지라고 했죠. 이제 다점 접지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보면은 이제 격자 접지 격자 무늬 격자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막뭐 이런 데 이제 뽕뽕뽕 이렇게 이제 그 비아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주면 좋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밑에 그냥 쫙 깔아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라운드 플랜을 해가지고 그냥 쫙 깔아가지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이제 뭐 연결시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제일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루프의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스트 페어 이렇게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축 케이블 그 다음에 트위스트 페어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PCB 패턴 그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이제 마이크로 스트립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립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 스트립 이제 요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립은 이제 그 요게 이제 신호순이고 요게 이제 리턴 패스죠. 그래서 이제 리턴 패스가 양쪽에 두 개 있는 게 이제 스트립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 스트립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스트립 라인인데 이제 그 리턴 패스와의 간격이 서로 다른 게 이제 비대칭 이제 그 스트립 슬로 뭐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식은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해진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립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여기 이제 자기장이 생기고 전기장은 이제 그 기준판으로 이렇게 되고 그때 이제 전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류 분포가 이제 형성이 된다. 그럼 이게 이제 이 전류 밀도 그래서 전류 밀도를 이제 구해 보니까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이제 보면 H고 요 중심에서
H만큼은 이제 얼마나 떨어졌느냐, 요게 X죠, 이제. 그러니까, X가 이제 이제 좀 H보다 커질수록 이제 요 바깥으로 가는 거죠. 바깥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 도선 라인에 이제 이 전류가 이런 이제 모이고, 도선을 벗어나면 이제 전류 분포가 이렇게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요는 이제 신호선 이제 밑으로 이제 대부분의 전류가 흐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H만큼 떨어진 곳에 이제 그러니까 이 보면은 거의 한 뭐 거의 97% 그냥 3H 구간. 그러니까 80% 3H 그러니까 80%. 이게 이제 3H 구간에서 거의 이제 이 80%의 전류가 이제 그런다. 뭐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제 이 그래프를 좀 이제 다르게 본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스트립 슬로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데, 스트립 슬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요게 이제 이제 신호 라인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이 뭉쳐졌다. 그게 마이크로 스트립은 약간 이제 퍼지고, 이제 스트립은 이제 조금 이제 이제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 이제 스트립 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이제 H가 서로 이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식이 이렇게 이제 아주 복잡한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제 요 H2하고 H1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복잡한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개를 구해보면은 이제 마이크로 스트립은 이제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시메트릭 이제 비대칭 스트립은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스트립 라인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류가 할 때 이제 저주파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작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전류가 그냥 이렇게 흘러버리죠. 근데 우리가 저 하이 프리퀀시 이제 고속으로 이제 하는 그런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 라인 밑으로 이제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른다. 그러니까 그 전류가 이렇게 주면은 요 왔던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제 요걸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트립 라인이 이제 양쪽에서 싸우고 있다 보니까 이제 리튼 패스가 이제 좀 이제 좋다 보니까 이제 전류가 이제 신호 라인에 좀 이제 분포되는 그런 이제 밀도가 이제 조금 높다.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접지판에 이제 임피던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PCB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제 신호 라인을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이제 접지판은 이렇게 커져 이제 그러니까 접지판을 이제 접지를 잘 해가지고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리턴 될 때 이렇게 같은 신호가 리턴 될 때 리턴이 잘 되게끔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준 신호가 이제 뭐 이렇게 안 되고 이제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오는 걸 우리가 이제 하려 그러면은 이제 이 접지 설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접지판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관 전류 패스를 설계를 잘 해줘야 된다.
이제 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 이제 접지판 양단에 이제 어떤 임피던스를 보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라는 거는 이제 그 이제 저항하고 그다음에 리액터 성분 이제 그 콘덴서는 이제 인덕터 성분인데 이제 패턴에서는 주로 이제 그 인덕터 성분이니까 이제 성분이 근데 그 이제 이 저항 성분은 이제 미미하기 때문에 이제 무시하고 우리가 이제 그 요 식에서 그러니까 V는 L의 이제 DT분의 DI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0이라고 이제 무시 뭐 거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무시를 하면은 이제 V는 L의 DT분의 DI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 이제 L 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신호를 주고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을 때 요 기울기를 알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인덕턴스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측정을 했다는 이제 실제 측정. 뭐 이런 이제 장비를 해가지고 실제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오트라는 분이 직접 측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홀로웨이 뭐 이제 이 두 분이 또 측정을 했는데 뭐 거의 이제 이 점선으로 나오는데 거의 이제 좀 비슷하게 수치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근데 그 이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 측정한 건 뭐냐면 요 H를 이제 요걸 이제 변화시켜 가면서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H하고 인덕턴스하고 이제 관련이 이제 있으니까 H를 변화시켜 가면서 이제 인덕턴스의 변화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주 그 이게 낮은 거기에서는 그 이제 오차가 이제 크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슬로우 높이가 이제 10밀 이하에서는 이제 크지더라. 그 임피던스가 이제 이게 오차가 훨씬 크지더라.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가정을 할 때 이제 요거는 이제 무시를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는데 이제 10밀 이하에서는 이걸 무시를 할 수 없더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물론 H가 작으면은 인덕턴스는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요 보면은 이제 그 트레이스하고 이제 이 높이죠. 높이인데 어 높이가 이제 낮아지면은 요 이제 그 리액턴스는 이렇게 작아지는데 이제 저항이 이제 엄청 이렇게 이제 커지니까 전체 임피던스는 오히려 좀 이제 높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파수 이제 100메가하고 200메가헤르츠일 때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이제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 이제 H를 트레이스하고 그다음에 리턴 패스하고 이제 그 간격을 H를 줄이면은 인덕션은 줄어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무시했던 DC 저항 성분이 또 이제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너무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는 오히려 이제 저기 좀 커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계 높이라는 게 이제 좀 이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인덕턴스를 낮추기 위해서 그 이제 신호 라인과 이제 그 그라운드 패턴 간에 이제 그 거리를 이제 줄이면 좋은데 너무 많이 줄이면 오히려 이제 더 이제 그 저항 성분이 커져가지고 더 안 좋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계 높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PCB 우리가 닫힌 기판 쓸 때 그 레이어 간의 어떤 간격을 지나치게 이제 이렇게 좁히는 것도 안 된다. 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접지판에 이제 그 이제 전압도 이런 이제 복잡한 식으로 이게 이제 저기 계산 및 측정을 이제 좀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아도 이제 이렇게 하나만 뚫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비아 이렇게 한 개만 뚫어놓으면은 이것도 이제 인덕턴스를 키우는 거니까 여러 개 뚫어놔라 이거죠.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요 이제 그라운드하고 그러니까 이 그라운드 이제 간에 어떤 이제 이 신호가 이렇게 이제 어떤 신호가 있어가지고 스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갈 때 이제 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그라운드끼리 연결한다고 이제 리턴 패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라운드 A고 그다음 이제 그라운드 B일 때 이제 요게 이제 신호선이고 신호 레이어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비하를 뚫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 그라운드를 이제 거쳐서 가면 우리가 이 이제 여기 이제 비아를 이제 그 하나를 이제 그 이제 그라운드끼리 연결하는 비아를 이제 안 뚫어주면은 여기에 리턴 패스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티치 비아를 그래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이제 뚫어주는데 이제 이걸 한 개만 해놓으면은 이제 그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인덕턴스가 커져가지고 이제 그 실컷 이렇게 이제 좀 해놓은 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어떤 그라운드 플랜끼리 연결할 때는 이제 비아를 좀 여러 개 뚫어 이제 주라 뭐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디지털 롤러의 전류 흐름인데 이게 얘는 이제 우리가 고주파라는 걸 항상 우리가 이제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이 그 이제 귀환 전류가 이제 그 반드시 이제 그 접지 접지로만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귀환 전류가 접지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원 플랜 전원 플랜을 통해서도 이제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보면은 마이크로 이제 그 스트릿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 파워 라인이 있고 그라운드 라인이 있고 우리가 이제 뭐 4첨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시그널 이제 위에 올리고 그다음에 파워 이제 레이어하고 그라운드 레이어하고 시그널 레이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했을 때하고 요렇게 했을 때하고 이제 그 둘 다 이제 그 이제 귀한 패스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일에 이제 그 그라운드 레이어에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그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귀환이 되고 그 다음에 요같이 이제 내가 이제 그 파워 플랜 쪽에 그 저기 이제
그 신호가 있다 그러면은 파워풀 플랜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기한이 된다. 이제 요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고주파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 접지 라인을 통해서만 이제 전류가 기한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플랜 그러니까 전원 플랜을 통해서도 기한이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립 라인도 마찬가지 스트립 라인도 보면은 이제 스트립 라인은 이제 항상 그, 그 파워 라인과 그라운드 라인을 이제 동시에 이렇게 이제 기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좀 정리가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은 뭐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이제 스위칭 속도로 인해 디지털 논리회로는 이제 그 방사성 방출을 하는 이제 주요 이제 발생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게 항상 그 R이 이제 테스트 할 때 항상 그 이제 이 디지털 관련한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시스템은 항상 그 이 접지 방법을 이제 다중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디지털 회로 논리 잡음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은 이제 이 접지판에 있는 인덕턴스를 이제 최소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신호 라인은 이제 가늘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신호 라인은 이제 별 두껍게는 못하고 대신에 이제 그 기한 패스를 이제 인덕턴스가 아주 작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제일 이제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제일 핵심이다. 그러니까 인덕턴스를 작게 하려고 그러면은 또 H를 이제 이 좀 작게 해야 된다. 근데 H도 너무 작게 하면은 이제 오히려 저항이 커져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어떤 임계점 이하 이제 로 이제 이렇게 그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접지판의 인덕턴스는 신호 트레이스 인덕스보다 100배 가량 작지만 이제 그 영향은 이제 무시할 수 없다. 그 접지판에 이제 인덕스가 중요하다. 그 다음 접지판 인덕스가 작은 이유로 전류가 접지판에 퍼져 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비아가 있으면은 이제 비아를 좀 여러 개 좀 이제 뚫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고주파 신호에 대해 임피드가 가장 작은 이제 기한 경로는 트레이스 바로 아래에 있는 판이 형성된다. 이제 이거죠. 바로 아래에 있는 판. 이게 이제 접지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원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지든 전원이든 가까운 쪽을 통해서 그냥 이제 그 된다 하는 거고, 따라서 디지털 논리 회로의 전류는 트레이스에 가장 인접한 판을 통해 전류원으로 교환하며 이때 전류는 교환판 상의 신호 트레이스를 따라 양쪽으로 어느 정도 프레스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저기 이제 판을 하는 이유는 전류가 이렇게 퍼져서 그러기 때문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내가 전류를 이제 신호선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러긴 하지만 신호선은 이제 폭이 이제 좁은 대신에 밑에 그라운드판은 이제 넓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약간 이렇게 이제 좀 약간 퍼져서 오기 때문에 인덕턴스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높이를 어느 정도 이제 잘 조절하면은 이제 인덕턴스가 상당히 준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판과 트레이스의 간격은 이제 높이를 줄이면은 기존판의 인덕턴스가 이제 감소하고 기존판상의 전압 강화가 감소한다. 그 다음에 방사성 방출이 감소하며 인접 트레이스의 노화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간격을 이제 줄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H를 이제 그 최소화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임계점보다 너무 이제 가깝게 나지 마라. 네, 요거.
그냥 고주파 신호에 대해 임피던스가 가장 작은 기하급로는 트레이스 바로 안에 있는 판에 형성된다. 따라서 디지털 논리 회로 전류는 트레이스에 가장 인접해 있는 판을 통해 전류원으로 교환하며 이때 전류는 기한판 상의 신호 트레이스를 따라 양쪽으로 어느 정도 풀어진다. 그 다음 디지털 논리로의 전류의 발생원은 디커플링 캐패시터와 트레이스의 기생 캐패시터, 부하 캐패시터이고 기준판이 전원판이든 저주판이든 전류 흐름과 인덕션 사이의 값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치수가 비슷한 경우 스트립 슬로는 마이크로 스트립 슬로보다 방사를 훨씬 적게 발생시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요거보다는 이제 이게 훨씬 낫다. 이제 EMC 측면에서 뭐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립보다는 가능하면 이제 스트립 라인 이제 그로 하면 이제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좀 이제 한 얘기는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접지판 판의 이제 인덕턴스 최소화. 그래서 요 H를 이제 좀 조절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그 접지판 인덕턴스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귀환 경로를 잘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PC 패턴과 관련해 가지고 전에 동영상을 좀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뭐 이제 요 내용도 있고 앞에 이제 설명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이제 많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뭐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제 우리가 디지털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흐른다는 거고 그 때문에 신호 라인은 두껍게 할 수 없지만 이제 리턴 패스를 는 우리가 확보를 잘 해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 이 오토 책은 없지만 이제 다른 책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이제 이런 비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끄김에 해가지고 이제 구형파에 이제 그런 오버슈트나 언더슈트가 많이 생긴다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 이제 정리한 내용 보면은 일단은 이제 여기 계속 나왔지만 접지판의 인덕턴스를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한 패턴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그냥 스트립 라인보다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립보다는 그냥 스트립이 좋고 그 다음에 항상 파워 라인과 그 다음에 이제 리튼 패스는 이제 파워 플랜하고 그라운드 플랜 구분 안 하고 이제 넓은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파워 플랜도 우리가 이제 좀 확 키워놓고 그다음에 그라운드 플랜도 확 키워놓고 이제 요게 이제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파워 플랜을 키워놓으면 이제 걔들끼리 또 서로 이제 캡이 형성돼 가지고 이제 바이패스 캡 역할이라든지 그 디커플링 캡 역할을 또 그 패턴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이제 스트립라인을 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 4층이다 하면은 1층에는 파워 플랜, 2층에는 4층에는 이제 그라운드 플랜 안에다 근데 신호선들을 빡 잡아 넣으면은 그게 이제 좀 어찌 보면 제일 좋은 EMC 대책이 아닐까 뭐 좀 그렇게 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제 그 신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PC 패턴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전원 플랜하고 그라운드 플랜을 이제 좀 최대한 넓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신호 라인을 이제 좀 집어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신호 라인과 그다음에 그 접지판 사이의 어떤 간격도 좀 너무 줄이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최대한 가깝게 하면은 이제 크로스톡이나 이런 걸 또 제거하는 데 도움 된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디지털 회로 이제 접지와 관련해 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그 내용은 그 오토 책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뭐 수식이라든지 이런 걸 대부분 다 이제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PPT 자료를 좀 이제 자세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